자, 보죠, 앞에. 자, 우리가 어제 이제 제네릭스를 들어와서 5절까지 우리가 메서드, 제네릭 메서드하고 메서드에서 우리가 타입 파라메타를 구체적으로 이제 제한을 할 때 우리가 익상수화에 의거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러한 내용까지 봤고요. 그리고 실습을 하면서 예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 제네릭스 타입에서도 다양성이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도 어제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제네릭스 이제 끝낼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와일드 카드 타입입니다. 자, 와일드 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미 선언되어 있는 제네릭 타입을 매개 변수나 우리가 리턴 타입으로 이제 사용을 할 때 제네릭 타입을 쓰는데요. 그래서 역시 얘도 타입 파라메타를 우리가 제한할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할 부분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tExtends 상위 또는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위 클래스가 빠졌네요. 상위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제네릭 타입과 메서드를 우리가 선언할 때 제한을 하는 것이고요. 자, 매개 변수로 지금 들어오고 리턴 타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제한을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자바 닥스에서 상당히 많이 보일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제대로 보시게 되면 자, 그래서 와일드 카드에는 이제 세 가지 타입이 형태가 이제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고 알아두셔야 나중에 자바 닥스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 어떠한 타입을 제한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 타입에 맞지 타입 제한을 걸어놨는데 거기다가 엉뚱한 매개 변수를 던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코스라는 클래스가 있겠죠. 제네릭 타입으로. 그런데 여기에 물음표가 이제 다 들어갔는데 그냥 단순히 물음표가 있는 것과 물음표 뒤에 extends student가 있고 물음표 뒤에 super studen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앞에서 제네릭 메서드와 동일하게 단지 슈퍼가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매개 변수 타입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제네릭 타입으로 어떠한 클래스를 선언했다면 이 클래스를 제네릭 타입으로 우리가 선언했다면 이거를 매개 변수로 줄 때 우리가 어떤 놈만 받겠다라고 이렇게 딱 우리가 지정을 하는 제한을 거는 형태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형태가 바로 제네릭 타입하고 물음표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음표가 들어오는 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unbounded wildcard 해서 제한이 없다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타입 파라메터를 대체하는 구체적인 타입으로 모든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타입이 다 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밑에 두 가지는 익상수화에 의거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익상수화에 의거해서 뭐예요? 익스텐즈가 오면 상위 타입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슈퍼가 오면 하이 타입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측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렇게 상속계층도를 그려놨습니다. 상속계층도를 그려놨으면 A가 최고 조상이고요. E가 최고 자손이 될 겁니다. 그죠? 최 밑에 있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C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자 물음표하고 이 첫 번째 와일드 카드 그냥 물음표만 있는 것은 이 A, B, C, D 다 A에서부터 E까지 다 허용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익스텐즈 같은 경우는 익상수화에 의거해서 자 upper bounded
와일드카드에서 상위 클래스 타입을 제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익스텐드 상위 타입에 여기에 C가 들어왔다. C가 들어오면 얘는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는 누굴까요? 그쵸? 얘의 상위 타입을 제한을 한다고 했으니까 얘 둘이가 못 들어오겠죠? 맞나요? 그래서 C, D, E만 허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C가 슈퍼 D에 C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로어 바운디드 와일드 카드에서 수하 해서 슈퍼가 들어오면 하이 클래스 타입을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DE는 못 들어온다, 그죠? 예, 그래서 A, B, C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닥스를 보게 되면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되시면 아, 그때 우리가 배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넘버가 들어왔다고 쳐보세요. 익상수와 이거에서 넘버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에 뭐만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에 넘버가 들어왔다. 그렇죠? 넘버이거나 넘버 하위 것들만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슈퍼 D에 넘버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넘버거나 넘버 윗대가리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에 물음표만 딸깍 있으면 어떠한 것이 들어와든지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입 파라메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한을 하고자 할 때 매개 변수 타입에서 우리가 제네릭 타입을 이제 메서드로 이제 선언을 할 때, 제네릭 타입을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주고자 할 때, 혹은 리턴 타입으로 주고자 할 때, 이제 우리가 제한을 걸고자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됐죠? 예, 요거는 좀 이따 예제를 쳐보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제네릭 타입도 상속과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네릭 타입을 조상 클래스로 사용할 경우에는요, 거기에 타입 파라메타로 들어가 있는 T 만약에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자손 클래스는 최소 타입 파라메타가 2개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와 똑같듯이 조상이 제네릭이면 자손도 제네릭입니다. 그래서 타입 파라메타는 자손 클래스에서도 기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프로덕트가 TM이 2개를 들고 있다면 자손 클래스에서는 TM이나 혹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추가적인 타입 파라메타를 얼마든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그리고 제네릭 타입으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경우,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스토리지라고 되어 있는 이 인터페이스가 제네릭 타입이에요. 컴페어러터나 컴페어러블도 제네릭 타입이었다. 그죠? 맞나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타입 파라메타는 구형 클래스에도 우리가 기술을 해야 되겠죠. 인터페이스도 일종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습니까? 예. 요렇게 우리가 끝났네요. 요렇게까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제네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네릭을 왜 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고요. 아울러 이제 제네릭 메서드가 어떠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도큐멘트를 볼 때 제네릭 메서드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호출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방법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네릭 타입을 이렇게 설계할 때도 우리가 설계를 잘 해두면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개발 코드에서 이제 지정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타입 파라메타 등을 우리가 제한을 하고 싶을 때 익스텐즈하고 슈퍼가 들어올 때 우리가 익상수화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어떠한 설계를 하는 것도 설계를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유, 그 이유와 아울러 뭡니까, 이제 이 제네릭 타입을 모르면 도큐먼트를 해석을 못하니까 최소한 볼 줄을 알아야 돼. 볼 줄을 알아야 쓸 줄을 알죠. 그죠? 예,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더욱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도 풀고 이러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